오늘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바나나. 이 노란 과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 바나나 드시고 계신 분들. 잠깐. 영상 다 보고 드세요. 진짜로요.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나나 때문에 말이에요. 에이, 바나나가 뭐 어때서? 하고 계신 분들. 마지막까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로.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바나나가 위험한 이유.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뇨 환자들에게는 정말 위험합니다. 바나나 하나에 들어있는 당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14g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각설탕 3.5개와 같은 양입니다. 당뇨 환자가 바나나 하나만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당뇨 있으신 분이 바나나 2개 드시고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혈당이 300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두 번째, 신장 질환자들. 이분들에게 바나나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바나나에는 칼륨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바나나 하나에 칼륨이 400mg 정도 들어있어요. 신장이 안 좋으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서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어요. 진짜 무서운 얘기죠? 세 번째는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에요. 특히 AC 억제제나 ARB 계열 약물 드시는 분들. 이런 약들은 칼륨 수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여기에 바나나까지 먹으면 칼륨 과다로 인한 부정맥이 생길 수 있어요. 네 번째, 위산 역류 있으신 분들. 바나나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공복에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바나나는 의외로 산성식품이에요. 공복에 먹으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속쓰림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이건 정말 놀라실 텐데. 라텍스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바나나와 라텍스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교차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으면 바나나, 아보카도, 키위 같은 과일에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라텍스 장갑 끼고 일하시는 의료진 분들 중에 바나나 못 드시는 분들 꽤 있어요. 자, 이제 실제 사례들을 들려드릴게요. 이거 듣고 나면 정말 소름 돋으실 거예요. 첫 번째 사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60대 남성분이 신장 투석을 받고 계셨는데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바나나를 드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혈중 칼륨 농도가 7.2였어요. 정상이 3.5에서 5.0인데 7.2면 정말 위험한 수치죠. 다행히 응급처치로 목숨은 건졌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해요. 두 번째 사례는 더 충격적이에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30대 당뇨 환자분이 다이어트 한다고 아침에 바나나만 드셨대요. 그런데 바나나 3개를 한 번에 드신 거예요. 이 시간 후에 어지럼증이 오면서 쓰러지셨어요. 혈당이 350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세 번째는 제가 직접 본 사례예요. 제 지인 중에 고혈압약 드시는 분이 계세요. 운동 후에 바나나를 자주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니까 부정맥이 생겼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혈압약과 바나나의 상호작용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더 많은 사례들을 볼 수 있어요. 바나나 응급실, 바나나 부작용 이런 키워드로 검색해 보세요.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위험한데 왜 사람들이 모를까요? 첫 번째 이유, 바나나는 너무 흔한 과일이에요. 어릴 때부터 먹어왔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바나나가 뭐 어때서? 이런 생각이죠. 두 번째, 건강정보의 함정이에요. 인터넷이나 TV에서는 바나나의 좋은 점만 얘기해요. 칼륨이 풍부해서 좋다, 식이섬유가 많다, 비타민이 풍부하다. 이런 얘기만 하죠. 부작용은 잘 안 알려줘요. 세 번째, 의료진들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환자가 바나나 먹었다고 하면 아, 그래요?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나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안 해요.
네 번째, 개인차가 커요. 어떤 사람은 바나나를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만 먹어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자신이 어느 쪽인지 모르니까요. 다섯 번째, 즉각적인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바나나 먹고 바로 쓰러지면 아, 바나나 때문이구나 하고 알 텐데 몇 시간 후에 심지어 며칠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바나나와 연관시키기 어렵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나나를 정말 많이 먹어요.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세계 10위 안에 들어요. 그런데 이런 위험성은 잘 모르고 있어요. 정말 문제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바나나가 위험한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공복에 바나나를 먹을 때. 특히 아침에 바나나밖에 안 드시는 분들. 정말 위험해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인슐린 쇼크가 올 수 있어요. 두 번째, 운동 직후. 많은 분들이 운동 후에 바나나를 드시잖아요. 그런데 운동 후에는 몸에 전해질 균형이 깨져 있어요. 여기에 칼륨이 많은 바나나까지 먹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약물과 함께 복용할 때. 특히 혈압약, 심장약, 이뇨제. 이런 약들과 바나나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네 번째, 과도하게 섭취할 때. 하루에 바나나 3개 이상 드시는 분들. 정말 위험해요. 칼륨 과다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다른 고칼륨 식품과 함께 먹을 때. 아보카도, 토마토, 감자, 시금치. 이런 것들과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칼륨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몸이 안 좋을 때. 감기 걸렸거나 설사할 때, 열이 날 때. 이럴 때 바나나 드시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일곱 번째, 나이가 많으실 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나나를 드실 때 더 조심하셔야 해요. 자, 그럼 바나나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하루에 바나나는 1개만. 아무리 좋아도 1개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특히 당뇨나 신장질환 있으신 분들은 반 개도 충분해요. 두 번째,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거나 식후에 드세요. 그러면 혈당 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세 번째, 약물 복용 중이시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혈압약, 심장약 드시는 분들은 꼭 물어보세요. 네 번째, 몸의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바나나 먹고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속이 불편하면 바로 중단하세요. 다섯 번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세요. 혈당, 신장 기능, 전해질 수치.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면 바나나를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다른 과일로 대체해 보세요. 사과, 배, 딸기. 이런 과일들은 바나나보다 안전해요. 마지막으로 가족력을 확인하세요. 가족 중에 당뇨나 신장질환 있으신 분이 계시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바나나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바나나 자체는 좋은 과일이거든요. 비타민 B6도 풍부하고 마그네슘도 들어있고 식이섬유도 많아요. 문제는 잘못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뇨 없으신 일반인 분들은 하루에 바나나 하나 정도는 괜찮아요. 오히려 변비에도 좋고 운동 전 에너지 보충에도 도움이 되죠. 문제는 과도하게 먹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먹는 거예요. 특히 요즘 바나나 다이어트가 유행이잖아요. 아침에 바나나만 먹는 다이어트. 이거 정말 위험해요. 혈당 급상승은 물론이고 영양 불균형까지 올 수 있어요. 다이어트 하시려면 바나나 반 개의 다른 음식들을 함께 드세요.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 바나나가 운동에 좋다고 해서 운동 전후로 계속 드시는 분들 있는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격한 운동 직후에는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져 있거든요. 이때 칼륨이 많은 바나나를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바나나의 숙성도예요. 초록색 바나나와 완전히 익은 바나나는 당분 함량이 달라요. 완전히 익은 바나나는 당분이 더 많거든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초록색에 가까운 바나나를 드시는 게 좀 더 안전해요. 그리고 바나나 주스. 이거 정말 조심하세요. 바나나 하나로 만든 주스라고 해도 액체 형태로 섭취하면 흡수가 훨씬 빨라져요.
혈당이 더 급격히 올라간다는 얘기죠. 바나나 주스보다는 그냥 바나나를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견과류나 그릭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이런 정보들은 의료진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바나나가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주변에 당뇨 있으신 분들, 신장질환 있으신 분들, 혈압약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 계시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정보거든요. 어쩌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정보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바나나 드실 때는 오늘 배운 내용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루에 1개 이하 공복에는 금지, 약물 복용 중이면 의사와 상담, 몸의 신호에 주의. 이것만 지켜도 안전하게 바나나를 즐기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드릴게요. 다음에는 또 어떤 충격적인 건강 정보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바나나는 좋은 과일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도 건강하세요.